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태풍 상사 1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전 솔직히 이준호 배우 때문에 보기 시작한 건데 1회는 워낙 시대 배경과 캐릭터 소개에 분량이 할애돼서 엄청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1회 만에 태풍 상사의 사장이자 태풍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2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태풍이가 IMF 위기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태풍이가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하게 한 표현준과 태풍 상사를 망하게 만든 책임이 있을 것 같은 표바코에게 어떤 복수를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럼 1회 리뷰 간략하게 하고 2회 예고편 분석하겠습니다. 태풍이 꽃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태풍이 나무에 핀 꽃을 보며 시시하다고 투정하자 태풍의 아버지는 꽃들은 그저 예쁘기 위해 피어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에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피었다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때부터 태풍은 꽃이 멋있었고 자신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꼿꼿하게 이겨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이후 태풍은 표면적으로 압구정 날라리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화려하게 놀기만 하는 것 같았으나 수입 장미보다 예쁘고 저렴한 국산 장미를 개발해 꽃으로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죠. 매일 밤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놓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 태풍은 아들을 한심하게만 여기는 아버지에게 머지않아 자신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풍 상사와 집이 무너지자 태풍은 자신의 꿈을 잠시 놓아두고 아버지가 가족만큼 아꼈던 회사를 지켜내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사장님 아들 태풍은 태풍 상사에 들어가죠. 하지만 회사에 코빼기 한번 내민 적 없고 무역에 대해 아는 게 전무한 태풍을 태풍 상사 직원들이 곱게 받아줄 리 없겠죠. 태풍을 믿고 도와주는 첫 번째 사람은 오미선이 될 것 같은데요. 태풍 상사의 격리이자 K 장녀인 오미선은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꿀 정도로 학창시절 꽤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17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3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8살 남동생을 책임지는 소녀가장이 되었죠. 미선은 태풍 상사에서 커피를 타고 청소를 하고 영수증을 붙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사장은 태풍 상사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직원들보다도 미선에게 중요한 계약에 대해 의견을 묻을 정도로 미선의 상황 판단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거액의 거래 제한에 다른 직원들이 모두 기회라고 생각할 때 신문을 읽으며 경제 상황을 파악해왔던 미선은 감당하기에 규모가 너무 클 뿐 아니라 금융이자와 마진을 맞바꾸는 구조이기에 조건이 안 좋다며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었는데요. 한편 미선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준 사장님께 남다른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선은 사장님의 아들인 태풍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쓰러진 사장님의 병문안을 갔던 미선은 미선아 우리 태풍이라는 유언을 듣기도 했어요. 아마 사장님의 유언은 내가 죽으면 우리 태풍이를 많이 도와달라는 거일 텐데요. 또한 미선은 지하철에서 꽃을 든 태풍에게 자꾸 눈이 가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태풍은 직원들의 직급이나 경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능력만을 보고 그저 여직원, 격리라고 불리던 미선에게 상사맨이라는 3글자를 달아줍니다. 사실 미선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꾸준히 했고 수능시험도 봤습니다. 하지만 IMF는 미선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거침없이 가져갔죠. 월급을 못 받은 것은 물론 회사는 부도위기에 닥쳤고 항공사 3차 면접까지 통과했던 동생 미호는 IMF 때문에 승무원 채용이 취소되었어요. 이에 언니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싶어 했던 미호의 소망도 이룰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렇게 미선은 수능 성적이 좋아 원하던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강태풍이 나타난 건데요. 어려움 따위 뚫고 나가버리면 그뿐이라고 말하는 강태풍의 거침없는 행동과 단단한 눈빛은 미선에게 왠지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태풍이 떨어뜨린 코스모스 한 송이를 태풍 상사의 꽃병에 꽂아두었던 미선의 모습은
아마 예고된 작은 희망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선은 태풍과 함께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할 것 같은데요. 한편 이의 예고를 보니 태풍은 회사 사장실 안에 있는 금고를 보고는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었다고 판단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직원들을 관찰하며 태풍 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네 자릿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고 비밀번호는 태풍이의 생일일 것 같아요. 강진영은 아들에게 말은 모질게 했어도 그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주말도 없이 일에 몰두해 회사를 키웠던 거니까요. 금고 비밀번호가 자신의 생일일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태풍이 금고 비밀번호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오열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 금고 안에는 아버지가 표바코에게 돈을 빌려줬던 서류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표바코를 만난 강진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돈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 처음에 강진영이 표바코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안 빌려주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표바코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냐라고 답한 걸 보면 오래전에 강진영이 표바코에게 빌려줬던 돈을 언제쯤 갚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표바코는 표상선이라는 컨테이너 화물선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잡아 먹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키워온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드라마의 최대 빌런은 IMF라는 시대와 표바코, 표현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태풍은 집이 망해 야반도주를 한 친구 윤성을 마주치고는 지갑 전체와 목걸이, 시계 등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태풍의 인성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이에 윤성은 태풍에게 고마워하면서도 절대 사람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는데요. 하지만 태풍은 아버지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꽃보다 사람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태풍의 믿음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태풍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윤성이가 태풍에게 받았던 도움을 100배, 1000배로 갚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믿어서 망했다는 윤성이기에 자신을 도와준 태풍이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은 윤성이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신가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